이런 기사가 떴었어요. 얼마 전에 전자담배로 10대에서 퍼지는 신종 마약 이렇게 했는데, 전자담배는 다들 아시잖아요. 액상형, 베이프라고도 하는 그런 간판을 건 그런 전자담배를 파는 곳이 되게 많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데, 전자담배인 줄 알았는데 이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액상 카트리지에 마약이 들어가가지고 10대까지 쉽게 퍼지더라, 이런 기사였거든요. 되게 좀 충격적인 건데, 요 관련된 기사가 좀 자세한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데 전자담배를 피는데 왜 부모님들이 몰랐을까?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액상형 전자담배는 실질적으로 과일향이 난대요. 과일향이 나거나 또 음료수 향이 나거나. 그래서 실제 많이 펴본 친구들이나 많이 펴본 성인들은 아, 전자담배 냄새구나, 액상형 전자담배 냄새구나라고 쉽게 알 수 있는데, 부모님들은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방에 들어갔더니 무슨 과일향, 포도향이 난다든지 콜라향이 난다든지, 그래서 아, 과일을 먹었구나 또는 음료수를 먹었구나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알아봤더니 그게 액상형 전자담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부모님들이 모를 수밖에 없던 이유가 이렇게 생겼어요. 요새는 이거보다도 훨씬 더 진화해서 뭐 핸드폰처럼 생긴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같이 연동되어 있는 이런 시계, 스마트워치 이런 것처럼 생긴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샤프심 통같이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필기구처럼 생기기도 하고, USB 같이도 생기기도 해서 부모님이 아이방에 들어가서 이상해서 필통을 열어보면 이렇게 생겨서 아, 그냥 필기도구구나 또는 샤프심 통이구나,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실제로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는 그런 담배라는 것들이죠. 겉으로 봐서는 전혀 모른다. 그러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뭐냐면 액체를 증기로 만들어서 입으로 뿜어내는 그런 담배의 일종이에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이 시중에 청소년들에게 많이 유통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왜 유통되는지. 지금은 중학생들, 고등학생들도 실제로 이런 전자담배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하고, 실제로는 보도는 돼 있지 않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것들이 지금 전자담배가 아이들에게도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밝혀진 거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실제로 전자담배에 노출되어 있는 것들, 전자담배하고 함께 대마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파되냐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10대 애들 보면 아이들이 전자담배를, 액상형 전자담배를 이렇게 피우면 그 액상형 전자담배 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냄새가 다르고 막 이러니까 야, 이거 새로운 게 나왔어, 이거 한번 펴봐 하고 이렇게 액상형 카트리지를 준대요. 그럼 그들 친구들끼리 그래? 새로운 맛인가 보다 이렇게 끼고 이렇게 그 담배를 핀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액상형 카트리지에 그 원래 액체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뭘 집어넣냐면 합성 대마를 같이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을 집어넣는다라는 거죠.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흡입을 하고 피워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약에 중독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사게 되거나, 이런 학생들이 있고, 한 번 피고 나서 그게 마약인지 아는 친구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는 안 사겠다, 너 나한테 주지 말아라, 안 사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뭐라고 접근하냐면 너는 마약을 한 거야, 그래서 너희 부모님부터 선생님한테 다 알려줄 거야, 그럼 너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협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돈을 갈취하거나, 그리고 지속적으로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10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그럼 왜 이런 것들이 되게 잘 유통이 되느냐? 요거는 그럼 전자담배라는 것들이 어떤 건지, 그리고 전자담배가 어떻게 유통되는지, 법적으로는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10대에게 쉽게 전달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와 달리 과일향이라든지 아니 음료수 향이라든지 좀 좋은 향기가 나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뿜어도 연기가 금방 뿜고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냄새로는 전혀 담배를 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피워도. 그리고 이렇게 쥐고 있으면 이게 필기도구인지, 이게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USB인지 이게 다른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쥐고 다녀도 아, 제가 담배를 피는구나라고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액상형 전자담배 안에 들어가는 것들에 그 그 액을 만드는데 니코틴이 아니라 정식 니코틴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니코틴과 다른 화학약품들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러면 니코틴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그건 니코틴이 아니야라고 법적으로는 판정이 되지만, 니코틴보다도 훨씬 더 중독성이 있는 다른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X상형 전자담배는 이게 합성 니코틴이든 니코틴이 들어간 거든 다 판매가 금지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돼 있지 않아요. 그래도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도 청소년에게 판매는 안 되지만 분류돼 있지 않아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담배로 분류되는 것들은 실제로 담배 잎을 그것들을 가공해서 만든 것들만 담배라고 치는데 이 합성 니코틴은 담배 잎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담배 잎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독성이 기존 니코틴보다 강하거나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법망을 좀 피해가지고 전자담배가 이 합성 니코틴을 쓴 전자담배가 실질적으로 담배로 분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인자판기에서 판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라인 판매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판매는 금지되어 있지만 쉽게 접근 가능하다라는 거죠. 일반 담배보다도.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10대에게 이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가 급속도로 퍼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담배 피는 것들도 문제일 수 있지만 아이들은 이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이거를 니코틴이 들어있지 않은 담배이기 때문에 담배라고 인식하지 않아요. 피지 못하게 돼 있지만 이게 담배 아니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다 하니까 부모님이 이걸 발견하고 나서 너 왜 담배 피니?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는 아빠는 친구도 다 펴. 괜찮아. 이거는 담배 아니야. 이렇게 실질적으로 부모님에게 얘기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면 문제는 덜한데 이게 X상형 전자담배는 무엇과 함께 연동이 되냐면 신종 마약 있죠. X상형 마약, X상형 대마 이런 마약을 거기다 섞으면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X상형 전자담배를 통해서 신종 마약이 섞여서 들어오게 되면 무방비로 아이들은 이곳에 노출돼 있다라는 거죠. 금방 중독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끊지 못하는 그런 고리들이 연결돼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런 고리들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되게 위험하구나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거 학교에서도 교육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같은 경우는 의심해볼 여지들이 있는데 무슨 초등학교에 지금까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지금 이게 전파가 되고 있다는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유통이 되지? 아이들까지 어떻게 유통이 되지? 라는 것들을 좀 나눠서 좀 정리해보면 전자담배와 X상형 합성 대마를 한꺼번에 온라인에서 판매돼요. 한꺼번에. 물론 불법이죠. 근데 아이들이 그런 온라인에서 도박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접근이 쉽다라는 거죠. 부모님의 신분증 하나면 쉽게 구입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이런 것들이 합성 대마도 묶어서 판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라인 플랫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전자담배, X상형 전자담배가 쉽게 구입을 할 수 있어서 접근이 용이하구나. 이런 부분 때문에 빨리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이 전파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전자담배처럼 위장에서 눈에 띄지 않게 투약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냥 전자담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전자담배인지 알지 거기 안에 마약이 들어있다는 건 전혀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그 안에 마약이 들어있는지 모르고 폈다가 나중에는 마약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중독돼서 피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된다라는 거죠. 근데 외관상으로 봤을 때 그 친구가 마약을 하고 있는지는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게 부모님의 관심과 노력만으로 이게 해결이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는 사회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런 루트들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방법들은 어떤 거냐면 온라인 마약 유통 경로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기가 점점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단독해야 되는 그런 방법들이 좀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이게 사실 보면 청소년이 마약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도 보면 청소년 마약은 별로 안 나오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청소년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청소년은 마약에 대해서 청정지역 아닌가? 청정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마약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고 여기에서는 초등학교도 여기서도 예외시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종 마약 공급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수위를 좀 높일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른 코인 같은 것들로 실제로 판매금을 받는다든가 그래서 그 자금, 수익을 이게 차단하기가 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이런 마약 범죄 수익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그런 법적인 제도나 장치들이 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보면 사회가 전체적으로 다 나눠서 해야 될 일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건 이거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님들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는 우리 아이를 발견했을 때 예전에 그 성인이 되지 않고 담배 피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성인이 되니까는 자기가 할 역할들을 하더라. 잠깐 일탈이겠지라고 해서 넘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액상형 전자담배는 그냥 담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는 친구들에게 액상형 신종마약이 접근하기가 너무 좋다라는 거. 이쪽으로 굉장히 빠르게 투입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액상형 신종마약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것들을 반드시 부모님이 깊게 인지하셔서 그런 내용들을 아이에게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는 것들은 액상형 전자담배와 함께 신종마약을 네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는 것들, 그런 고리를 알려주고 차단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이것과 같이 진행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교육들이 계속 돼야 될 거고,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는 더 말할 나위도 없이요.